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제 머리채를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내가 감히 우리 효도를 무시해?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건 폭행이라고요. 40대 중반의 민서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더 기가 막힌 건 남편 태훈이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구경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민서의 어머니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겠다고 선언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시가 7억 원 상당의 34평형 아파트였죠. 어머니는 말기암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남은 시간 동안 딸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의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면서 아파트 명의를 온전히 딸 단독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하지만 태훈과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연히 부부 공동 명의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아니, 그것보다 더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태훈은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레스토랑 창업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으니까요. 민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태훈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했고 분노한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찾아와 버린 일이 바로 이 난동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시어머니였지만 분노로 가득 찬 그 힘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서는 억지로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더욱 큰 소리로 악을 쓰기 시작했죠. 마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폭행한 것처럼 연기를 펼쳤습니다. 바로 그때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평소라면 차분하게 통화를 이어갔겠지만 배경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어머니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몸이 아픈 상태였지만 어머니는 즉시 민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평생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단련된 어머니의 힘은 병마와 싸우는 중에도 여전히 건재했죠. 어머니는 딸의 헝클어진 머리를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가히 통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없이 사위 태훈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죠. 태훈은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40년 장사로 다져진 어머니의 악력 앞에서 태훈은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내 딸 머리채를 잡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는 듯 태훈을 마구 흔들어댔죠. 겨우 진정이 된 후 어머니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합가는 없던 일로 하고 민서와 손주들만 데려가겠다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황급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겐 또 다른 카드가 있었죠. 바로 김치 레시피였습니다. 시댁에서 운영하는 국밥집에 어머니가 담가준 김치를 반찬으로 내놓았더니 손님이 크게 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던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딸에게 손댄 집안에 김치 비법 따위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당장 이혼시킬 거라고 말입니다. 사실 민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긴 사연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민서와 오빠를 키웠죠. 동네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던 어머니는 늘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민서는 성실하고 바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영어 스터디 모임에서 태훈을 만났죠. 태훈은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고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이 민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혼 후 태우는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죠.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늘어났고 1년 만에 직원을 둘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태우는 사장이라는 지위에 도취되어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가혹한 근무 환경, 폭언에 가까운 질책, 비현실적인 업무 요구가 이어졌죠. 직원들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퇴사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악성 리뷰까지 쏟아지면서 가게는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태우는 실패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전 직장 사장과 동료들이 질투심에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나중에 민서가 우연히 옛 직원을 만나 들은 진실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태운 자신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었던 겁니다. 폐업 후 태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잠만 잤죠. 민서가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태우는 집안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냈죠.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이 불쌍하다며 매일 아침 민서네 집으로 찾아와 태훈의 식사를 챙겼죠. 민서가 출근 준비로 정신없을 때도 개의치 않고 나타나 아들만 챙겼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 국밥집을 운영해야 했고 이 때문에 큰형님은 결국 시댁과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민서는 태훈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취직을 하든지 집안일을 제대로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요. 태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안일을 맡았지만 대충대충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암 선고가 들려왔던 겁니다. 어머니는 민선의 가족과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하며 명의를 딸에게 넘기겠다고 했죠. 오빠도 독일에서 연락을 보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태훈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레스토랑을 시작하고 싶어 했죠. 한번 실패했으니 이번엔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민서가 단호히 거절하자 태훈은 어머니에게 하소연했고 그게 오늘 아침의 난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도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창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줬었는데 그게 시아버지 몰래 국밥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었던 겁니다. 아파트 명의를 손에 넣으면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거죠. 민서의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을 이런 가족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장 이혼을 시키겠다는 선언과 함께 민서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민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재산 분할도 할 게 없었습니다. 전세금도 얼마 안 됐고 빚만 잔뜩 남아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서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큰형님도 연락을 보내와 잘했다고 자기도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는 못 살았을 거라며 응원해줬죠. 형님은 어렸을 때부터 남동생과 차별받으며 자랐고 대학 등록금도 첫 학기만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혼 후 태훈과 시어머니의 삶은 비참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밥집은 결국 문을 닫았고 시아버지마저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큰형님은 이미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고 태훈과 시어머니는 둘이서 작은 방을 얻어
서로 탓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어머니,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다행히 잘 진행되어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죠. 독일에 있던 오빠 가족도 방문해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에게서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였죠.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도와달라는 뻔뻔한 요청이었습니다. 민서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남이라고 1,000원도 아깝다고 말입니다. 민서의 어린 시절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 혼자서 두 남매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작은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당시만 해도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죠. 국수를 직접 볶고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어머니는 동네에서 믿음직한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도왔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았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민서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배워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한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니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죠. 학교를 마치고 식당에 도움을 주러 갔던 민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미 식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미용실 주인 이모, 과일 가게 이모, 정육점 이모까지 모두 모여서 서빙과 설거지를 도맡아 하고 있었죠. 민서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이모들은 공부나 하라며 따뜻하게 밥을 챙겨줬습니다. 학생의 일은 공부라면서요. 어머니의 다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동네 아주머니들은 번갈아 가며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죠. 미용실에 가서 바닥 청소를 해주고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잔뜩 사오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산 고기로 만든 반찬은 한동안 식당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려 했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통했는지 칼국수집은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더 큰 장소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을 때도 동네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해 줬습니다. 보통은 남의 성공을 시샘하기 쉬운데도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늘 진심으로 대했고 사람들도 그걸 알았던 겁니다. 오빠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날 정도였죠. 어머니는 오빠의 교육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학원비를 아끼지 않았고 필요한 책과 교재는 무엇이든 사주셨죠. 그 덕분에 오빠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오빠는 독일행을 결심했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민서는 오빠가 떠나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오빠를 배웅했습니다. 공항에서도 어머니는 씩씩하게 웃으며 오빠를 격려했죠. 어디서든 잘할 거라고, 기죽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입니다. 민서는 펑펑 울었지만 어머니는 꿋꿋했습니다. 진짜 여장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날 밤 민서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 깬 민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소리의 출처를 찾아 오빠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오빠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겁니다.
낮에는 씩씩하게 보냈지만 밤이 되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온 거죠. 민서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행히 오빠는 독일에서 잘 적응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같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새언니도 독일에서 유학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인사를 했을 때 새언니는 정말 착하고 예뻤습니다. 결혼식도 한국에서 치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셨죠.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서만 남았다며 은근히 결혼 압박을 넣기 시작했죠. 민서가 태훈을 만난 건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해서 영어 스터디 모임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태훈과 마주친 겁니다. 태훈은 민서가 자주 가던 레스토랑의 셰프였죠. 오픈 키친이라 홀 상황이 다 보였고 태훈은 민서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빠 동생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둘 다 계획적이고 부지런한 성격이라 통하는 부분이 많았죠. 6개월 정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태훈은 자신의 일에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요리 연구에 몰두했고 새로운 레시피 개발에 시간을 아끼지 않았죠. 민서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1년 정도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태훈이 먼저 결혼을 제안했죠. 민서도 마음이 있었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니 정말 기뻐하시며 어서 만나보고 싶어 하셨죠. 태훈은 첫 만남부터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어머니를 초대해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죠. 평생 칼국수집을 운영하신 어머니께 자신의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첫 만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태훈의 요리를 맛있게 드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죠. 태훈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최선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식사 후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태훈의 부모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큰아들과 태훈 두 형제가 있었고 어머니는 특히 막내 아들을 많이 아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형제 간 차별이 심한 편이었죠. 결혼 후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각자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마련했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태훈은 퇴근 후 종종 야식을 만들어줬고 함께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둘의 낙이었죠. 민서는 곧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2년 후에는 딸까지 낳았죠. 두 아이의 부모가 된 태훈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창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식당을 시작하고 싶다는 거였죠. 민서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식당을 운영하는 걸 봐왔기에 그 어려움을 잘 알았거든요. 게다가 시댁의 국밥집도 잘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자신감과 열정에 결국 동의하게 되었죠. 태훈은 다니던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출도 받고 전세금도 일부 사용했죠. 처음에는 나름 잘 됐습니다. 요리 실력도 좋고 성실했으니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거든요. 1년 차가 되면서 가게 규모를 넓혔고 직원도 둘 정도 고용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때부터 태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라는 지위에 도취된 거죠. 어느 날부터 태훈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늘었죠.
걱정이 된 민서가 물어보니 전 직장 사장과 다른 사장들이 합심해서 가게 리뷰를 테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훈의 설명으로는 전 직장을 그만둘 때 사장과 갈등이 있었고 그 사람이 아는 다른 사장들까지 동원해서 악의적인 리뷰를 올린다는 거였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우연히 옛 직원을 만나게 되면서 민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러가 아니라 태훈 자신의 잘못된 경영 방식 때문이었던 겁니다. 태훈은 직원들에게 가혹했습니다. 폭언과 과도한 업무 요구가 일상이었죠. 직원들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퇴사했고 그들이 올린 정직한 리뷰가 쌓이면서 가게 평판이 나빠진 거였습니다. 민서가 따져 물었지만 태훈은 뻔뻔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원래 엄격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게는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끊기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남은 건 신용대출 빚뿐이었죠. 태우는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잠만 잤습니다. 민서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챙기고 출근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불쌍하다며 매일 아침 민선의 집으로 찾아왔죠. 국밥집은 시아버지 혼자 운영하게 내버려두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태훈의 식사를 직접 챙기며 과잉 보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서가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왔죠. 집안 상태를 보더니 며느리가 집안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타박했습니다. 남편 밥도 안 챙기고 돌아다닌다는 거였죠. 민서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일을 나가야 생계가 유지되는데 아침밥까지 어떻게 챙기냐는 거였죠. 게다가 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해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보호는 다른 가족에게도 피해를 줬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서 바쁜 점심시간까지 국밥집을 운영해야 했죠. 연세가 있으신 분이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큰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큰형님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생과 차별받으며 자란 상처가 있었거든요. 대학 등록금도 첫 학기만 받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반면 태우는 요리학교까지 보내줬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결국 큰형님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집안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죠.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이해한다고 자기도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는 못 살았을 거라며 위로해줬습니다. 민서는 태훈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든지 집안일을 제대로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요. 태훈은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절대 못한다며 집안일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할 리 없었죠. 설거지도 대충, 청소도 대충, 빨래도 대충이었습니다. 민서는 꾹 참았습니다. 잔소리라도 하면 아예 안 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나마 뭐라도 하는 게 어디냐 싶어 참고 넘어갔죠. 그러던 중 민서의 인생을 바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췌장암은 초기 발견이 어렵기로 유명하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다른 곳으로 많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민서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민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항암 치료를 받아보기는 하겠지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제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머니께 걱정만 끼쳐드렸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죠.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민서를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어디서든 씩씩하게 버티는 게 자신이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부탁을 하나 꺼냈습니다. 남은 생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거였죠. 구체적으로는 민선의 가족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어머니는 집 명의를 바로 민서 단독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가 7억 원 상당의 34평형 아파트였죠. 어머니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딸과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빠에게도 이미 다 얘기했다고 덧붙였죠. 민서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죄송했습니다. 태훈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예상외로 너무 좋아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들어갈 기세였죠. 민서는 남편이 아픈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싶어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독일에 있는 오빠도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잘 결정했다며 고맙다고 했죠. 멀리 있어서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부탁한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집은 당연히 민서 몫이라고도 했죠. 민서는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고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으려 애썼죠. 어머니를 어떻게든 낫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가까워지면서 태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민서에게 뭘 먹고 살 거냐고 물었죠. 전세금 받아서 생활비로 쓰면 된다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받았으니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다시 레스토랑을 시작하면 안 되겠냐는 거였죠. 저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성공할 자신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민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사업을 하겠다니요. 게다가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민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고 빚 정리하느라 아이들까지 고생시키며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런 소리를 하냐고 따졌죠.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태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고, 장모도 그래서 집을 준 거 아니냐고 우겼죠. 민서는 헛소리 말라고, 돈이 없으면 당장 취직을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자금을 모아서 하라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정말 뻔뻔하고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한 게 후회스러울 정도였죠. 며칠 뒤 아침 민서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어머니께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왔죠. 마침 태우는 몸살 기운이 있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태훈에게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빨갛다며 밥은 먹었냐며 호들갑을 떨었죠. 태훈이 몸살 난 것 같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밥도 안 먹었다며 민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뒀으면 살림이나 하라고, 남편 밥도 안 챙기고 어디 돌아다니냐고 했죠. 민서는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한다고, 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때 태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민서가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털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레스토랑도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이번에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막는다는 거였죠. 민서는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직원들한테 갑질해서 망한 주제에 무슨 자신감이냐고, 또 시작하면 뭘 어떻게 잘할 건데 그러냐고 소리쳤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아들에게 큰 소리를 치냐며 시어머니는 민서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흔들기 시작했죠. 아버지도 없는 애를 받아줬는데 감히 무시하냐고, 어머니도 곧 죽을 텐데 혼자 남을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고 악을 썼습니다. 민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태훈의 반응이었습니다.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깐죽거리며 어머니를 부추겼죠. 시어머니는 작은 체구였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서가 힘을 줘서 손을 뿌리치자 바닥에 나자빠졌죠. 태우는 호들갑을 떨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오늘 몇 시에 오냐고 물으시는데 배경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단번에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눈치챘죠. 민서가 대충 설명하려 하자 어머니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겠다는 거였죠. 전화를 끊은 후에도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내놓으라며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한 겁니다. 딸의 헝클어진 머리를 본 어머니는 화가 난 표정으로 누가 그랬냐고 물었죠. 시어머니라는 대답이 떨어지자 어머니는 태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없이 태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평생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단련된 힘은 병마와 싸우는 중에도 여전했죠. 태훈은 비명을 질렀지만 어머니는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심은 머리라며 놔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머리채를 잡힐 동안 뭘 했냐고 대머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호통쳤죠. 온 힘을 다해 태훈을 흔들어댔습니다. 시어머니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태훈도 마찬가지였죠. 40년 장사로 쌓인 힘 앞에서 둘은 무력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한 후에야 겨우 말릴 수 있었죠. 어머니는 태훈에게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죠. 시어머니에게도 따졌습니다. 딸이 뭘 했다고 머리채를 잡냐고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며느리 혼자 올린다기에 아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였죠. 애미 된 마음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 노는 남편을 참아온 딸 생각은 안 하냐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다니며 고생한 건 생각 안 하냐고 따졌죠. 그런데 고장명의 문제로 딸 머리채를 잡냐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합가하기로 했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합가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사위는 올 필요 없고 딸과 손주들만 데려가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황급히 말렸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계약도 끝났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자기 알 바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김치 레시피도 못 알려주겠다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약속이 아니냐고, 자식은 자식이고 약속은 약속이라고 따졌습니다. 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자식 몸에 손 뗀 사람한테 무슨 레시피냐고, 평생 그걸로 애들 키운 건데 왜 주냐고 반문했죠. 염치 없고 뻔뻔한 집안에 딸을 못 둔다며 당장 이혼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에 어머니가 칼국수집을 정리하면서 김장을 여러 집에 해줬었습니다. 시댁에도 김치를 보냈는데 그걸 국밥집 반찬으로 내니까
손님이 꽤 늘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몇 번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김치를 얻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직접 담그고 싶다며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죠. 아픈 어머니 대신 자신이 담그겠다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벌어진 마당에 어머니가 그 비법을 알려줄 리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죠. 어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날의 사건을 계기로 민서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아이들도 안 보는 남편과 더는 살 수 없었습니다. 이혼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할 게 없었죠. 전세금도 얼마 안 됐고 빚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민서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급박하게 머리채를 잡았는지 이유가 밝혀진 겁니다. 태훈이 창업할 때 시어머니가 1억 원을 빌려줬다는 거였죠. 문제는 그게 시아버지와 상의 없이 한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국밥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아들에게 준 거였죠. 아파트 명의를 손에 넣으면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나가면 민서가 뭐라도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죠. 이 사실은 큰형님에게서 들었습니다. 큰형님은 전화로 잘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해봐야 한다고 아들 때문에 다 망한 거라고 말했죠. 자기도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는 못 살았을 거라며 민서를 응원했습니다. 형님은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있지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었으면 못 살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서에게 미안할 것 없다고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죠. 앞으로 잘 살라며 응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형님도 어렸을 때부터 차별받으며 자랐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한 학기만 받았는데 태우는 요리학교까지 보내줬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 정도로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혼 후 소식을 들어보니 시댁은 완전히 망했다고 했습니다. 국밥집은 결국 문을 닫았고 오후 생활비 벌던 길마저 끊긴 거죠. 게다가 1억 원 대출 사실을 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큰형님은 이미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고 막내인 태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태훈 둘이서 작은 방을 얻어 산다는데 서로 니 탓 내 탓하며 싸우기 바쁘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에게서 황당한 전화가 왔습니다. 1,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였죠.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도와달라는 뻔뻔한 요청이었습니다. 민서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남이라고 딸이 자기 집은 답 없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했죠. 1,000만 원은커녕 1,000원도 아까우니 전화하지 말라고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치료가 잘 들어서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셨죠. 민서는 어머니, 두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던 오빠 가족도 방문해서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다녀왔죠.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태우는 양육비를 내야 하니 결국 남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싫다던 직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간간히 재결합을 요구하지만 민서는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민서는 앞으로 아이들과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계획입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죠. 남은 인생을 잘 즐기며 살려고 합니다. 어머니 곁에서 간병을 하다 보니 몸이 아픈 게 마음도 같이 아프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마음을 다잡아주곤 하죠.
민서가 태훈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게 막막했지만 어머니가 곁에 계셔서 큰 힘이 되었죠. 34평형 아파트에서 셋이서 지내니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아이들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아빠가 술 마시고 누워있는 모습을 안 봐도 되니 스트레스가 줄어든 거죠. 할머니가 함께 계시니 외로울 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아프신 와중에도 손주들을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민서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풀타임은 어머니 간병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다행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집에서 일하면서 어머니도 챙기고 아이들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잘 들어서 암세포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있었죠. 의사도 놀랄 정도로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치는 아니었지만 희망적인 소식이었죠. 민서는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매일이 소중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오빠도 자주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물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민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름휴가 때는 오빠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주 동안 머물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냈죠. 바닷가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오빠 내외는 민서의 이혼 소식을 듣고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응원해줬죠. 새언니도 민서를 격려하며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조카들과 민서의 아이들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함께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는 손주들이 모여서 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오빠 가족이 돌아갈 때는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 하셨죠. 하지만 내년에 또 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민서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칼국수집 레시피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칼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서 가족 행사처럼 되었죠. 밀가루 반죽하고 국수 볶고 육수 끓이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완성된 칼국수를 먹을 때는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다고 하면 민서는 뿌듯했죠. 언젠가 어머니처럼 칼국수집을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서에게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그 레시피였죠. 민서는 정성껏 배웠고 이제는 제법 그럴듯하게 담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김장철이 오자 모녀는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배추를 씻고 양념 바르는 걸 도왔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김장은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일부는 먹고 일부는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듯이 민서도 나눔의 삶을 배워가고 있었죠. 받은 사람들은 모두 맛있다며 감사해했습니다. 민서는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기보다는 인성 교육에 집중했죠. 할머니를 공경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할머니께 효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어머니도 손주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셨죠.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걸 배워갔습니다. 민서는 가끔 태훈을 떠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완전히 나쁘지만은 않았으니까요. 신혼 초 행복했던 기억도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태훈과의 결혼 생활에서 배운 게 많았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 인내심의 한계, 자신을 지키는 방법 등을 깨달았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재결합을 요구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민서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양육비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벌이가 시원찮았거든요. 하지만 민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나았으니까요. 아이들도 아빠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와 엄마가 더 든든한 존재였죠. 민서는 재혼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머니, 아이들과 평화롭게 사는 게 좋았거든요. 누군가 새로 들어오면 그 균형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 소개해준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혼자 살 준비가 더 되어 있었죠.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그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큰형님만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죠. 형님은 민서를 진심으로 응원해줬고 조카들 걱정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태훈의 근황은 풍문으로만 들렸습니다. 여전히 좁은 방에서 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서로를 탓하며 불행하게 지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서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던 시어머니, 노력 없이 바라기만 했던 태훈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대신 민서는 자신의 행복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신경 썼죠. 자신도 성장하기 위해 공부하고 배워갔습니다. 파트타임 일도 점점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프리랜서로 독립할 계획이었죠. 전문성을 키워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있으니 주거 걱정은 없었고 수입도 조금씩 늘고 있었죠. 알뜰하게 생활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서에게 유언처럼 당부하시곤 했습니다. 아이들 잘 키우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받은 만큼 나눠주며 살라고 말씀하셨죠. 민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민서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은 걸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삶을 살고 싶었죠. 그게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께 식사 봉사를 했죠. 어머니도 함께 가고 싶어 하셨지만 건강 때문에 집에서 쉬셨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크면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했죠. 민서는 그런 아이들이 대견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시면서 체력이 떨어진 거죠. 민서는 더욱 세심하게 간호했습니다. 다행히 큰 탈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민서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할 때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죠.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남겼습니다. 봄이 오자 온 가족이 꽃구경을 갔습니다. 어머니가 벚꽃을 좋아하셔서 유명한 벚꽃길을 찾았죠.
만개한 벚꽃 아래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딸,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셨죠. 민서도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서는 앞으로도 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죠.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